윤석열 씨는 그동안에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한 모든 행위는 다 위법이다. 공수처도 다 엉터리고 공수처에 여러 가지 영장을 발부해주고 있는 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용서할 수 없다. 막 이런 얘기도 주장하면서 하지만 난 중앙지법은 믿는다. 중앙지방법원만은 내 편이다. 이런 얘기 계속 해왔는데요. 그래서 결국 중앙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신청했으나 그렇게 발빠르게 손절당하고 그렇게 발빠르게 체포적부심이 기각당하는 건 제가 사실은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까지 빨리 나올 줄은 모르고요. 저는 사실 오늘 새벽에 나올 줄 알았는데 어제 5시에 체포적부심이 있었었는데 2시간 넘게 사실은 윤석열 씨 측에서 엄청나게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렇게 금방 그거는 이제 식사 마치고 오셔가지고 그냥 기각해버린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어느 분이 먼저 이거에 이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영장을 발부하는 게 아니라 그 영장을 발부한 것 자체가 그렇죠. 적법하냐를 올바르냐 사후적으로 심사하는 거니까 이제 아무래도 구속적부심도 그렇고 체포적부심도 좀 빨리 진행되긴 되어 있는데요. 네.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뭐 이미 밑에 그 수하에 있는 주요 종사자들인 군 장성들이 다 줄줄이 다 구속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뭐 범죄 혐의는 이미 다 한 거고 주로 다투는 게 이제 관할 문제하고 중앙지법이었는데 왜 서부지법에서 했냐고 그다음에 네. 이제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느냐 그 문제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부지법에서 심사숙고해서 이미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서부지법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판단이 난 것이고요. 대부분 체포적부심은 신청도 안 하죠.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이걸 뭐 법조인인 윤석열 대통령하고 변호인들이 몰랐을 리는 없고 아마 이제 지금까지의 공수처의 이런 체포 과정들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것들을 이렇게 좀 항변하기 위한 그런 액션으로 그렇죠. 좀 적부심을 청구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예상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중앙법원에서 이례적으로 이렇게 빨리 결정이 난 거는 더 이상 시끄럽게 하지 말아라. 서부법원에서 한 영장의 효력을 너희들이 자꾸 그렇게 부정하고 불법적이라고 주장한다면 우리도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 뭐 이런 선언 아닐까요? 좀 뭐 기분 나쁘긴 했어요. 그리고 맞아 체포도 적부심이 있구나. 기분 나빴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법기술자가 말도 안 되는 내란 사태를 일으켜놓고 자기를 반대하는 정치인이나 유력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정말 죽일 수도 있었을 상황까지 만들어 놓고는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법률적 기재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여러 가지 궤변을 통해서. 네. 아니, 관할 문제 같은 거 얘기하는 것도 아주 무슨 신박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 사람의 상상력은 정말 놀랍구나. 헌법재판에서도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뭐 부정선거 얘기만 하면서 논점을 흐리고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불편하고 불쾌해요. 어떻게 이 사람은 정말 거짓말 하는데도 떨림이 없고 이렇게 적반하장식일 수 있나? 네. 그래서 답답하지만 그래서 체포의 그날까지 정말 불면의 밤을 보냈지만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윤석열이 거꾸로 우리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와 달리 윤석열 같은 옛날로 하면 정말 국난을 일으킨 사범 아닙니까? 그렇죠. 이에게도 절차가 허용하는 모든 시스템을 보장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들여다보고 있다 우리 법원이. 이건 불편하지만 지금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정말 기분 나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우리가 그 암흑의 시간, 그 암흑의 터널을 절차를 잘 밟아가면서 적법 절차 원리에 따라서 윤석열 같은 악당에게도 적정 절차 원리, 적법 절차 원리가 적용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뭐 이런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분 나쁘다 결론. 저는 기분 좋았어요. 그래요? 서울중앙지법이 간마 이런 느낌이었어요. 뭐 결론은 그랬죠. 결론은. 뭐 물어볼 거야? 물어볼 내용도 아니잖아.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찰이 2번 출석 요구했었고 공수처가 3번 출석 요구했었고 안 되니까 체포영장 발부를 했었고 또 물어봤는데 그거 왜 물어봐? 체포영장 아무 문제 없다니까 얘기했잖아요. 네. 48시간을 못 기다려가지고 구속영장 청구되면 실질심사 받잖아요. 그 48시간도 못 기다려가지고 그걸 청구를 하면서 계속 사회적인 갈등을 유발시키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법적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해서 지금 내란 범죄에 대해서 단죄하는 시간이 아니라 진보와 보수 이념 대결을 하고 있고 적과 악가 싸우고 있다라는 식으로 계속 변환시켜내면서 지지층만 결집시키려고 하는 이런 모습. 근데 그럴 때마다 판판이 소위 법원이 간마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다행이다. 우리가 법원 검찰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적어도 가장 중대한 순간에는 나름대로 양심을 지키면서 뭔가 결정을 내리는구나 하는 측면에서는 좀 약간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우리 정말 판사님들이 너무 점잖으신 것 같지 않습니까? 인내심도 되게 강하시고 나 같으면 좀 막 화도 내고 그럴 것 같은데. 아니 뭐 판사님들은 재판으로 판결로 판결을 말한다? 예, 말씀하시는 거니까. 근데 사실은 윤석열 내란 수계가 법을 너무 우습게 알고 또 김건희 씨 일가와 본인에 대해서 어떤 사법적 특권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계속 강요하고 있다. 그 여기에 국민의힘도 덩달아서 뭐 정말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사법 테러리스트라고 할 만큼 너무나 대한민국 사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처음에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소로 송달하니까 우편 배달부가 그 관저 앞에서 3시간 기다려도 송달을 못했어요. 거기다가 공수처하고 검찰 소환통보 5번 어겼죠. 그러니까 네. 체포영장 나온 거 아닙니까? 체포영장 나왔는데 그거 제대로 따랐습니까? 그 난리쳐서 2번 만에 사실 체포됐고 체포되고 나서도 자기 이름도 이야기하지 않고 버틴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루 출석하고 그 다음에는 그냥 나 못 나가겠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법을 어기고 정말 따끔하게 진짜 응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계십니다. 네, 할 말이 있으신 것 뭐 같아요. 상대방을 공격할 때는 이제 뭐 법치 얘기를 제일 많이 꺼낸 사람이 윤석열 그렇죠. 대통령이잖아요. 상대방을 공격할 때는 뭐 법치를 또 끌고 와서 하면서 자기 문제에 걸렸을 때는 이제 완전히 법치주의를 농락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 법적 다툼을 벌인 것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체포 영장과 관련된 다툼에도 뭐 이의 신청이니 뭐 체포 적부심이니 뭐 또 사실상은 또 뭐 그 경호처법이라는 걸 가지고 뭐 행정 해석을 통해 가지고 영장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공격을 하고 이런 모습을 이제 보이니까 아주 이율 배반적인 모습들이 딱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저런 사람들이 법치주의라는 걸 강조했다 이렇게 돼 버리니까 그렇죠. 법치주의를 더 신뢰를 떨어뜨리게 만드는 이제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저분이 이제 검찰총장까지 했던 그런 법률 전문가였나 이제 이런 의심이 들 정도예요. 네. 국민들로 하여금 우리 법치주의를 이제 크게 훼손시킨 사법 질서를 가장 훼손시킨 그런 인물로 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는 부장검사 그러니까 부장검사까지만 해도 그냥 그래도 그나마 조금 이 법리를 좀 형사적인 부분에서 좀 하고 그다음부터는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 출신이라고 해서 막 많이 알 거라고 전 기대는 솔직히 안 했습니다만 그분이 하도 법치를 외쳤기 때문에 얼마나 잘 지키나 봤는데 이번엔 정말 너무너무 창피스럽게 조금 있으면 좀 더 많은 정보가 나오겠지만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그 순간 윤석열이 나 자진 출석이야라고 그랬다며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길이 남을 것 같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앞으로 어떤 자범들도 잡히는 순간 수갑이 딱 들어 잠깐 이거 자수야. 아니 정말로요. 난 자수야. 난 자수라고. 난 자수야. 윤석열도 나도 자수야. 이러면은 국가 공권력이 희화화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근데 자기가 국가 공권력을 휘둘렀던 사람이고 국가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경력을 쌓아왔던 사람이잖아요. 네. 국가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대선에도 출마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국민의 선택도 받았던 사람이 국가 자격, 국가 형벌권의 행사에 대해서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만들어 놓냐. 그렇죠. 누구도 자기가 마셨던 우물에는 침을 안 뱉는다며요. 이 사람은 뭐 자기 이익을 위해선 침만이 아니라 갖은 우물까지 쏟아버리는 정말 저질인간 같아요. 좀 지저분한 것 같아요. 지저분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 윤석열은 원래 계속 그래 왔으니까 좀 이해가 되는데 국민의힘도 물들어가지고요. 좌파 사법 카르텔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수처 해체해야 돼. 그러니까 윤석열이 계속 얘기하는데 공수처 저거 안 되는 조직이다고 자꾸 생각했었다고 옛날부터 얘기했던 건데 그 얘기 이어받아가지고 국민의힘이 공수처 해체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헌재를 공격하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니네들 대통령 탄핵 인용하기만 해봐. 그거 인용 인정하지 않을 거야? 왜? 니네들은 좌파 사법 카르텔이니까라고 얘기하면서 완전히 사법적인 근거를 허물어뜨리게 되면 그게 실제로 내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전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네. 법적인 어떤 기준 자체가 사라져버리고 그냥 적과 악가 서로 싸움질하게 만들어서 경찰이 있건 없건 서로 주먹질하고 경찰이 잡으려고 그러면 네가 뭔데 날 잡어? 라고 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건데 지금 보면은 서부지법 앞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보면 거기서 계속 그 시위하고 있는 그분들 같은 경우 네가 뭔데 차를 앞에 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와서 막으려고 그러면은 네가 뭔데 날 막아 뒤에 뺐다가 다시 앞으로 가려고 그렇죠. 이런 일은 법치가 무너지게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의 혼란을 틈타서 대통령에 대한 헌재 탄핵 인용마저도 야 그거 인정 못해 라고 하는 길로 가려고 하는 그래서 나라 갖다 개판으로 만들려고 하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서 매우 좀 두렵고 공포스러운 상황이고 이런 느낌이 듭니다. 어제 헌재 심판할 때 그 배 변호사가 배진환 변호사인가요? 아니 비상계엄을 선포할 상황이었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누가 하냐? 오로지 대통령밖에 할 수 없다. 법원이 어떻게 하냐? 국회가 어떻게 하냐? 헌재가 어떻게 하냐? 막 이렇게 강변하는 모습이 그건 맞을 수 있어요. 찍혔거든요. 비상계엄은 그래요?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니까 판단하는데 문제는 비상계엄의 요건이 됐냐는 거죠. 전쟁이 일어났거나 전시 또는 그에 준하는 사태였냐가 핵심인 거지. 아니, 대통령이 계엄을 정말 심각한 위험 상황, 네. 뭐 서울 전역에서 내란이 일어나가지고 국민의 목숨을 전혀 지킬 수 없는 네. 치안이 완전히 붕괴된 상황이라면 대통령이 그런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하지 않으면 그건 직무유기예요. 국민들 목숨을 살려야죠. 그런데 너무나 평온하게 돌아가는데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정쟁을 제거하겠다, 국회의 권능을 방해하겠다라는 친위 구테타를 일으켰는데 아니 그러니까 말은 한마디는 맞아요.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문제는 맞는 계엄이냐, 헌법에 맞는 계엄이냐가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 이거 얘기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본질에 가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 정신없이 판을 그 야바위 아셔요? 옛날에 야바위꾼들, 시장에 예. 막 이렇게 해가지고 손 따라가다 보면 뭐지 해가지고 하는 작전을 써요. 무지몽매한 일부 그 아스팔트 국민들은 여기 넘어갈지 모르지만 국민 대다수는 정말 더 화가 나는 그렇습니다. 상황이죠. 어쨌든 그 논리가 이제 통칭이론이라는 건데 네. 지금 헌법 교과서에는 없어요. 아마 우리 노 변호사님 사법고시 우리 영수가 배웠잖아요 옛날에 없었을 칼 가능성이 슈미트의 있는데 이제 통칭이 그 80년대 군사 독재 정권 시절 헌법 교과서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원리는 뭐냐면은 유신헌법과 같이 박정희와 같은 탁월한 영도자가 결단을 해서 한 유신헌법 같은 거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도 사법 판단하지 심사를 마라. 할 수가 없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거의 뭐 왕조 시대 때 뭐 왕이 결단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사법 심사를 하냐 그런 식의 논리였던 건데 그런 게 버젓이 헌법 교과서에 있던 시절이 있었지만 그 뒤에 이제 우리 법원이 이제 뭐 그런 통칭이라는 게 있다 쳐도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뭐 판단할 수는 없다 했지만 있다 쳐도 그것이 결국 법치주의를 훼손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있어서는 다 사법심사 대상이 되고 네. 그걸 단죄할 수 있다 뭐 이런 건 여러 차례 이제 법원의 판단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윤상현 의원이 본회의에서 갑자기 저걸 꺼낼 때 저 법률가도 아닌 사람이 50년 전에 사라진 저 이론을 왜 끌고 나왔나 그랬더니 바로 다음 날 대통령이 통칭 얘기를 하더라고. 네. 그러니까 아마 사전에 좀 그 일부 그룹이 짠 것 같아. 근데 뭐 법률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걸 끊어드는 거는 아마 그 유신 시대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러니까 아마 자기의 적극적인 지지자들에게 그 탁월한 지도자가 한 어떤 그런 그 고도의 통치의 어떤 결단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사법적인 심사를 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향수를 불러일으키려고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